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등산 강사 박미숙입니다. 우리나라엔 산이 정말 많죠. 전국 어디에서나 산이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산이 많은데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산림청에서 표고 200m 이상을 산이라고 하고 전국에 있는 산의 분포를 조사했어요. 자, 산이 몇 개나 될까요? 총 4,440개라고 합니다. 네, 정말 많죠. 그래서 지역 어디서나 가깝게 산을 갈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등산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좋아하는 여가 활동입니다.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 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또는 두 달에 한 번 포함해서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3,229만 명에 달한답니다. 아니, 이 수치를 보면 성인 남녀 중 누구나 한 번쯤 산길을 모두 걸어봤을 통계 수치이잖아요.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도대체 등산의 매력은 뭘까? 예, 등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효과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은 등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연에 들어가는 등산은 숲의 기운을 흠뻑 받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죠. 누구나. 정서적으로 만족감이 아주 높아요. 산에서 맡는 그 특별한 향이 있잖아요. 너무 잘 아시죠? 피톤치드 향 깊게 마시고 또 산에 가고 계곡이 있는 곳에 가면 음이온 방출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음이온을 많이 마시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지고 피가 맑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상쾌해지지만 실제 등산을 한 다음 날 혈액 내에 뇌에 분비되는 호르몬인 베타 엔도르핀의 양을 측정하면 10에서 20%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고 하죠.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산에 가도 우리가 이 상쾌한 기분, 건강한 기운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 산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면 좋겠죠?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행복한 마음까지 선물 받는 등산의 효과입니다. 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에 너무 힘든데 주말에 자야지. 그 힘든 산을 왜 오르냐고. 근데 등산 시작은 사실은 집에서 나오기가 어렵지. 막상 등산을 시작하면 그냥 계속 올라가지게 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행동 작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뇌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는 것보다 계속 움직이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움직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너무 찌뿌둥한 몸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그냥 산입구에 가면 저절로 올라가지니까 등산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숲길을 장시간 걸으면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 NK 세포가 활성화되고 또 거친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도심에서 평평한 길만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길을 걸으면서 위기의식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죠. 근데 산에 가면 잘 다듬어진 등산로라고 하더라도 두 발의 높이가 서로 다르고 그래서 그 환경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긴장감은 좋은 세포를 많이 만들게 하는 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암을 치유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도 규칙적인 등산을 권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등산은 일단 시작하면 최소 2시간 이상 지속하게 되잖아요. 예, 오랫동안 걷는 등산은 근지구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어요. 근지구력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의 만성 피로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갱년기 중년 여성에게는 제가 등산을 꼭 권합니다. 갱년기 중년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뭐죠?
골다공증이잖아요. 예. 등산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한테 근력 운동을 하라고 해요. 근데 등산은 우리 몸의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는 운동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조골 세포가 활발해져서 뼈가 더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막을 오르는 힘을 쓸 때 근육이 뼈에 같이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골밀도가 좋아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지 보행을 뭐 만보 걷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오르막 오르기를 한 5,000보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등산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잘못된 등산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등산 이렇게 건강에 좋은데 우리나라 국가재난연감을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 사고가 9,352건이나 되고요.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3,562명. 심각한 거는 이중 사망자 수가 90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실종사고도 134건이나 되고요. 이처럼 많은 등산 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저산 중심이잖아요. 표고 2,000m 이하의 낮은 산이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산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한 기술 없이 산을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낮은 산이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산에서 사고가 왜 위험하냐면요. 병원이 멀어서예요.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신고를 금방 해도 그 산까지 접근하기가 오래 걸립니다. 구조대가 올라와야 되고 또 헬기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 헬기가 금세 뜨는 게 아니라 헬기 수송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없어서 산에서 사고가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예, 사고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등산을 즐기려면 거친 자연 환경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등산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산을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산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체 능력에 맞는 산을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 산을 잘 아는 사람을 따라서 무턱대고 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등산 싫어지고 무리한 등산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우리 특히 중장년층 등산을 할 때는요.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이상하게 호흡이 가쁘다, 얼굴이 붉어진다, 예, 이럴 경우에는 즉시 멈추고 호흡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호흡을 가다듬어서 깊게 복식호흡을 하고 멈추셔야 되고요. 산의 정상은 그냥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예, 내가 살아있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 힘들면 나 여기서 기다릴게, 갔다 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는 동행이에요. 특히 우리 중년 남성들. 일행이 나 힘들어서 여기서 못 가겠어. 너네 갔다 와.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다 왔어. 뭐 힘들어. 다 왔어. 빨리 와. 가자. 이러시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면 같이 멈춰주거나 그래 여기서 기다려. 아니면 내려가고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산은 올라갈 때만 힘들고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내려가는 건 힘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올라갈 때 힘든 거는 중력에 저항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숨이 차거든요. 그래서 숨이 찬 거는 우리 뇌가 인지를 빨리 합니다. 힘들어. 그래서 쉬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내려갈 때 힘든 거는 우리가 이 경사면에 어떤 물건을 톡 떨어뜨리면 빠르게 굴러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뛰듯이 내려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속도 제어를 하죠.
뭘로 하죠? 근육으로 합니다. 예, 근육이 일을 하는 거는 뇌가 빨리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려와서 근육은 그 다음날 근육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올라갈 때, 힘들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다 끝났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체력 안배를 할 때는 올라갈 때 40%의 체력을 사용했다면 내려갈 때는 30%의 체력이 소모되는 거고요. 나머지 30%는 예비 체력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등산할 때 등산하고 내려와서 지쳐서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 체력 이상의 산을 갔다 온 거죠. 내가 갈 수 있는 산을 간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갈 때 정상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정상은 반환점이에요. 예. 최종 목표는 뭐죠? 내가 안전하게 하산을 마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등산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는 단 1%의 불운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등산입니다. 오늘은 등산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미숙의 건강 산행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등산할 때 등산복 어떻게 입어야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등산복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